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훈천병원 김상봉 원장입니다. 오늘은 테디와 함께 슬개골 탈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테디야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슬개골은 앞에 있는 뼈죠. 앞두근뼈예요. 어떤 분은 이거 복숭아뼈라 그러는데 복숭아뼈는 발목에 있죠. 이 슬개골이 참 이게 탈이 많은 뼈예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뼈죠. 슬개골은 대퇴사두근 그리고 밑에 있는 슬개근에 의해서 공중에 떠있는 구조물이에요. 상당히 이게 불안정하죠. 그래서 여기가 통증이 많이 생겨요. 왜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요? 팔꿈치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만 되면 되잖아요. 근데 하필은 뼈가 한 개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아파요, 앞에. 자, 그래서 슬개골은 불안정하니까 빠지기도 합니다. 빠지는데요. 슬개골 탈골이라 하는데 이 진단이 어려워요. 어떤 분들은 그냥 슬개골 탈골이 된지 모르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뭔가 부족하구나, 뭔가 불안하구나 하고 느끼긴 하지만 모르는 거예요. 빠진지 안 빠진지. 근데 병원에 가도 진단도 어려워요. 본인 스스로가 빠졌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그냥 좀 아파요, 뭔가 불안해요 라고 이야기하면은 슬개골을 생각 안 해요. 전방십자인대 생각을 하죠. 연골도 생각하고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병역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빠진지 안 빠진지, 불안한지를. 습관성 탈골, 재발성 탈구 이야기했잖아요. 그에 대한 영상은 저번 영상에 있어요. 흰 거 클릭해가지고 한번 복습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수술 방법인데요. 대퇴활차 절골술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떤 걸까요? 활차. 그래서 요거는 영어로는 이름도 어려워요. 페모랄 트로클리어 오스테오토미, 트로클리어 플라스틱. 자, 이건 영어 이름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활차가 모양 자체가 이렇게 모양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활차 모양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평평하게 생긴 거죠. 활차가 이 형성이 됐다 그러죠. 그러면 잘 빠지는 거예요. 슬개골이 움푹하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대퇴골이 활차가 없다 보니까 모양 자체가 이렇게 이 형성이 제대로 안 된 경우죠. 그러다 보니까 삐끗삐끗 잘 빠지는 거예요. 접시는 이렇게 평평한 접시는 공을 놓으면 쑥쑥 흘러가면서 빠지죠. 밥그릇, 국그릇은 공을 넣어서 밥그릇을 흔들어도 웬만하면 안 빠지죠. 그래서 이 모양을 활차를 절골을 해가지고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뼈를 이만큼을 없애는 거예요. 없애고 이 모양을 이렇게 내려앉히는 거죠. 이 모양을 이만큼을 없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림이 제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후반부에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 적응증 같은 경우에는요. 대퇴활차 이형성, 심한 경우, 조금만 있으면 안 해요. 심한 경우. 그래서 이걸 심하다, 그럴 때만 하는 거예요. 조금 이상하면 안 해요. 그래도 다른 적응증으로는 외반 변형, 외반, 이렇게 외반에 많이 빠졌을 때, 또 대퇴골이 있죠. 대퇴골 골두가 이렇게 전방염전이라고 그래요. 전방염전. 제가 슬개골 탈구 처음 이야기할 때 원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했거든요. 대퇴골에 전방염전이 됐으면은 많이 빠진다 그랬거든요. 또 경골의 외염전, 경골이 밖으로 틀어져 있다는 거죠. 이럴 때 적응증이 된다 그러죠. 문제는 수술이 너무 어려워요. 수술이 너무 어려워요. 국내에서는 거의 안 해요. 아주 드물고 고도의 수술 술기가 필요하고, 그래서 매우 드물게 아주 안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문제는 해가지고 이게 예쁘게 잘 되면 좋겠지만 이 모양이 좀 이상하게 될 수가 있죠. 모양 약간만 어긋나게 되면은 뭔가 더 불편하다 그래요. 더 불편하고 더 아프다. 그러면 수술 해가지고 더 아프다 그러면 어떡해요. 그래도 빠지면서 잘 살고는 있었거든요. 더 아프고 더 불편하다, 못 살겠다, 그러면은 안 하는 게 낫죠. 일단 안 빠지면 되는데 안 빠지는 대신에 통증이 심해지는 거죠. 모양이 완전히 바뀌니까, 대퇴활차 모양이. 그래서 잘 안 하게 돼요. 어렵고 결과도 장담할 수가 없고. 그러면 안 하는 게 낫겠죠. 맞죠 여러분? 다른 수술도 많은데 굳이 이 어려운 수술을 결과도 안 좋을 것 같은데 안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번 수술부터 쭉 이야기를 했는데요. 슬개골 탈구 수술을
중간 요약만 할게요. 중간 요약이에요. 한 가지 수술 방법으로 항상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는 없다. 해부학적 이상을 교정하는 적절한 수술 방법을 다 병행하여 시행하여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슬개골 탈구는 한 가지 수술만 되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비빔밥처럼 버무려서 다 해야 됩니다. 급성 슬개골 탈구는요, 자, 예를 좀 보면 보존적 치료를 했을 때 탈구 발생률, 재탈구라 그러죠. 재탈구 발생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분들 보니까 많으면 45%예요. 어이구, 꽤 많죠. 거의 50%예요. 한 명 빠지고 난 다음에 그냥 2명 중에 한 명은 다시 또 빠진다는 거죠. 아유, 꽤 높아요. 근데 작게 보면 15%. 평균을 볼까요? 15에서 45% 사이 보면은 30%. 자, 그러니까 30%도 많죠. 이런 높은 재탈구의 비율 때문에 조기에 정확한 진단, 그러니까 적절한 진단이 필요한 거예요. 적절한 진단과 적극적인 수술 치료를 주장하는 보고들이 최근에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지켜보니까 자꾸 빠져가지고 너무 불편해하더라 라고 선생님들이 많이 이야기하신 거죠. 그래서 재발 가능성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어린 나이에서 특히 더 빠져요. 11세에서 13세 사이가 많이 빠지게 돼요. 특히나 또 빠지는 경우가 그냥 외상으로 빠지기도 하지만 대퇴활차가 모양이 안 나오는 이 형성이 동반된 경우에는 특히 많이 빠지고, 이럴 때는 엑스레이나 MRI 찍어가지고 그래서 탈구가 있어요. 나이가 12세예요. 그러면은 또 빠집니다 라고 생각하는 게 나아요. 근데 나이가 어리다 그러면 확률은 더 올라가고, 대퇴활차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거의 90%까지 올라가면 이건 무조건 또 빠져요 라고 설명하고, 나중에 더 빠지게 되면 치료해야 됩니다 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자, 골룡골편이라고 하죠. 골룡골편. 이제 나아요. 골룡골편. 설계골이 빠지게 되면 여기 이 뼈가 여기까지 와서 딱 이렇게 딱 차요. 빠지게 되면 여기 인대가 파열되거든요. 슬개 대퇴 인대가 파열되면서 이 뼈가 여기까지 와서 딱 때려요. 딱 때리게 되면 이 뼈가 여기가 여기 때리잖아요. 그럼 여기가 떨어져요. 여기가 또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골룡골편이라고 하는데, 이 골룡골편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요, 이게 안 떨어지면 좋아요. 정상 슬관절에서는요, 처음으로 탈구가 발생할 때는 강한 외력으로 발생합니다. 넘어지면서 꽉 찢거든요. 그래서 보통 여기가 연부조직의 손상이 심해요. 슬개 대퇴인데 파열이 확 생기고 탁 끊어지고 안쪽이 연부조직이 심하지만 딱 쳐서 생기는 골룡골 손상, 골절 뼈조각이 많이 생기지 않았다, 이런 것이 생기지 않았다 그러면 수술 안 해도 돼요. 보존적 치료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정리하면은 빠졌지만 골룡골편이 안 생겼다. 그리고 대퇴골의 모양도 이런 모양이 아니라 이런 모양의 V자 모양으로 정상적인 대퇴골의 모양이 나온다. 재탈구가 돼. 재탈구 같은 말이죠. 그 비율이 현격히 낮아요. 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면 골룡골편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자, 골룡골편이 떨어졌는데 크면 수술해야 돼요. 골룡골편이. 요 골룡골편이 떨어져서 이렇게 관절 안에 둥둥 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둥둥 돌아다니면 요거 놔두면 안 돼요. 놔두게 되면 이게 돌아다니면서 관절염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요거 큰 골룡골편은 제거해야 돼요. 크면 제거하자. 자, 정리해볼까요? 골룡골편 안 생겼다 그러면 수술 안 합니다. 비수술. 생겼다 근데 작아요, 크다 크면 어떻게 해요? 제거하는 수술. 이렇게 돼요. 또 큰 연골편은 제거한다 그랬잖아요. 제거하면서 딴 것도 같이 해요. 내측 인대, 요 인대 있죠? 슬개 대퇴 인대를 여기를 좀 깨매가지고 봉합하는 방법도 쓰기도 하고, 또 외측 지대가 있어요.
밀착지대가 타이트한 게 있는데 요거를 이완해주는 방법을 쓰기도 하고, 아주 드물게는 이왕하는 김에 인대까지 그냥 재근해 봅시다 라고 해서 인대 재근술을 하기도 하죠. 이왕하는 김에. 근데 보통은 그냥 뼈 조금만 제거하고 말이죠. 자, 그러면은 골룡부펜이 떨어졌는데 작다. 작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 고민돼요. 이거 수술해야 될까? 비수술해야 될까요? 근데 작지만 이 녀석이 고정된 경우 있죠. 작은데 돌아다니면 수술이에요. 근데 작은데 고정이 돼 있으면 비수술. 이해되시죠? 어려운데 정리해 드릴게요. 자, 골룡볼펜이 떨어졌는데 크면은 무조건 수술이에요. 크면 이 녀석은 고정이 안 돼 있어요. 고정이 안 돼 있고 둥둥 떨어다니면서 계속 아파요. 고정될 수가 없어요. 안 작으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집안에 작은 구슬. 요거 어디로 가요? 뱅글뱅글 돌아다니면서 문 뒤에 가기도 하고, 농 뒤에 가기도 하고, 탁자 뒤에 가기도 하고, 막 간단 말이에요. 침대 밑에 들어가고. 못 찾아요. 맞죠? 그래서 고정되면은 작은 것이 돌아다니면서 고정이 되면 수술 안 하고요. 근데 구슬이 돌아다니면서 이게 끝에 딱 이렇게 모서리 들어가면 괜찮지만, 고정이 되면 괜찮지만, 이게 중간에 계속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구슬이 하필이면. 그러면은 수술. 아니, 이거 안 생겼으면 그냥 비수술하면 되죠. 자, 그래서 급성으로 만약에 이제 수술 안 하게 됐어요. 비수술을 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 1차적으로는 보존적 치료를 합니다. 빠졌다. 그러면은 가만히 고정하는 게 좋아요. 2, 3주간은 그냥 무릎을 쭉 펴가지고 그냥 가만히 고정을 하자. 그래서 그냥 깁스로 고정을 많이 합니다. 깁스로 하는데 너무 불편한 경우에는 그냥 보조기 하죠. 처음부터 보조기 하기도 하고, 근데 처음에 어쨌든 깁스가 좋아요. 깁스하고 그 다음에 보조기를 하는데요. 저는 근데 환자분이 너무 불편해요. 깁스해가지고 2, 3주간 돌아다니고, 특히나 어린 나이만 빠지거든요. 학교를 가야 돼요. 학교를 가야 되는데 깁스해가지고 어떻게 학교를 그래서 그냥 보조기 하고 조심해서 왔다 갔다 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2, 3주간 깁스 고정이에요. 그 이후에 보조기 전환이에요. 아프니까 약 먹어야 되겠죠. 소염 진통제 먹고, 아프면 부어 있으니까 냉찜질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재활도 하고, 또 너무 아픈 부위에는 주사도 맞아가지고 연골손상도 치료하고 인대도 재생을 해주면 되겠죠. 재활인데요. 재활은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당연한 거겠죠. 여기 대퇴사두근을 강화시켜주는 거죠. 대퇴사두근을 강화시켜주고, 또 엉덩이 근육, 대퇴사두근 엉덩이 근육을 여기를 강화시켜주는 엉덩이 근육을, 테디는 엉덩이가 많이 없네요. 살이. 이 근육을 강화를 많이 시켜주는 그런 재활까지를 스스로 하고, 안 되면은 재활 선생님과 같이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영상도 준비했어요. 이거 보시면 이해 100% 되실 거예요. 조금 더 보실게요. 떠나지 마세요. 슬개골 탈구는요, 진단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운동하다 많이 생기는데요. 진단이 어려워요. 왜냐 그러면 내가 이것이 빠진지를 몰라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라고만 병원에 가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진단이 안 되죠. 그리고 또요,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도 바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10분 이상 물어봐야 좀 나와요. 이 바쁜 외래 그렇게까지 물어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또 보이는 사람 눈에만 보인다고요. 슬개골 탈구를 의심하고 바라보면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진단이 더 어렵습니다. 또 의사 선생님의 경험과 실력도 중요하겠죠. 정상적인 슬개골 대체 활차는 이런 모양. 활차가 깊을수록 덜 빠지게 되겠죠. 당연히. 탈구가 되는 원인은 다양하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활차가 팽팽하면 빠지게 되겠죠. 또 슬개 대퇴인대가 파열되면 빠지게 되겠고요. 자, 슬개골을 잡아주는 구조물 세 가지가 중요한데요. 빨간색, 이건 대퇴사두근, 근육이 많으면 당연히 덜 빠지게 되겠죠. 또 퀄리티 오브 MPFL 적어놨죠. MPFL의 퀄리티, 질이 중요합니다. M, 메디알, P는 파텔라, F는 페모랄, L은 리가멘트. 그래서 내측 슬개 대퇴인대의 질이 중요합니다.
퀄리티가 중요하죠. 자, how deep, 얼마나 깊은가. 활차가 깊으면 당연히 덜 빠지게 되고 팽팽하면 많이 빠집니다. 활차 절골술, 활차가 팽팽하죠. 그래서 이름 모양으로 이렇게 뼈를 이렇게 절골을 하고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대퇴 활차 절골술. 자, 이렇게 크게 절골을 하게 되면 큰 절골술, 작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좀 작죠. 이거보다는 또 이런 모양까지 여러 가지 모양을 하는데요. 이 절골술을 잘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하면은 앞쪽에 이게 관절염이 와요. 연골 손상, 관절염이 오고 그러면 수술하고 빠지지는 않는데 더 아픈 경우가 많아요. 괜히 해가지고 통증이 더 생기게 되면 이게 참 힘들죠. 수술하는 선생님도 힘들고 환자 본인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거의 안 한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보존적 치료로 좋아졌습니다. 왼쪽은 탈구가 생겼죠. 뼈가 빡 빠져가지고 빡 부딪혔어요. 그래서 타박 받았죠. 그런데요, 잘 보니까 이게 골룡골편이 떨어진 게 없죠. 깨끗하죠. 여기도 깨끗하고. 이런 경우는요, 그냥 지켜보면 돼요. 그런데요, 활차가 좀 문제가 있죠. 활차가 팽팽해요. 그러니까 다시 빠질 수 있는 확률은 높은데요. 다행히 2년째 MRI 보니까 더 빠지진 않았어요. 더 빠지진 않았지만 활차가 팽팽한 것이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 그런 요인은 되죠. 여기도 MPFL이 약해 보이죠. 퀄리티가 좀 약하다. 다시 빠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2년째까지는 괜찮아요. 이런 경우는 지켜봐가지고 잘된 케이스. 보존적 치료로 좋아졌습니다. 케이스 볼까요? 17세 남자 고등학생인데요. 축구하다가 넘어졌습니다. 미끄러져서 접질렸죠. 타병원, 엑스레이는 괜찮다. 하지만 피를 뽑아보니까 피가 나왔어요. 피가 나왔습니다. 본인 진단입니다. 3개월 탈구가 됐고요. 골룡골편이 생겼어요. 뼈 조각 유리치죠. 골룡골편이. 자, 엑스레이 보시면요. 자, 보세요. 엑스레이는 타병원에서 괜찮다고 했어요. 근데 엑스레이 보니까 여기가 동그랗게 보이죠? 동그랗게 보이다가 뭔가 이상해요, 여기가. 맞죠? 이게 진단이 어렵거든요. 잘 안 보일 수가 있죠? 근데 골룡골편이 살짝이 보여요. 살짝이. 자, 이걸 진단 잘해야 돼요. MRI 찍었습니다. MRI 찍은 거 보니까 골룡골편이 보이는데요. 여기 보이죠? 떨어졌어요. 떨어진 게 골룡골편이 보이고 여기도 떨어졌네요. 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슬기의 대퇴인데도 파열이 됐네요. 슬기의 대퇴인데도 파열이 되고 대퇴 외과에 뼈 타박상, 볼 타박까지 생겼어요. 자, 이게 수술 전 MRI를 전체를 좀 보죠. 이렇게 쭉 빠지는 모양이 보일 거예요. 이거 뭔가 보여요. 여기 맞죠? 골룡골편이 보이고 또 활차 모양도 중요하죠. 활차 모양도 중요하게 잘 보고 팽팽한 좀 활차예요. 자, 이렇게 보니까 볼타박이 생겼고요. 볼타박이 생겼고 쭉 다시 보니까 올라가다 보니까 자, 뼈 조각이 보이고요. 뼈 조각이 보이고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그냥 지켜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자, 수술을 했습니다. 골룡골편이 생각보다 크죠. 작지가 않고 또 움직여요. 돌아다니면서 이걸 놔두게 되면 관절염이 생기겠죠. 제거해야 됩니다. 꽤 크죠? 이걸 잡아서 쑥 꺼내요. 꺼냈습니다. 꺼내서 보니까 아유야 이렇게 크네요. 1cm가 넘어요. 거의 14mm. 꽤 크죠? 꽤 큽니다. 이건 놔두면 안 돼요. 이런 건 제거해줘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겨요. 후스로 엑스레이 보니까 안 보이죠? 옆에서도 깨끗하고요. 후스로 MRI 보니까 역시 골룡골편은 안 보입니다. 여기 있던 거 없어졌죠? 여기도 없어지고 그래서 이런 건 지켜보면 되겠죠. 활차의 모양이 근데 약간 이렇게 이런 모양이 아니죠. 팽팽하죠. 그래서 다시 빠질 수 있는 확률은 높다 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영상 보고 나니까 많이 이해되셨습니까? 자, 어린 나이에 탈구돼서 마음고생 많죠, 여러분. 자, 영상 보고 꼭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면 테디가 엄청 기뻐할 거예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